안녕하세요. 현재 태국에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GTS의 김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3년도 1월 달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햇수로 8년차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미디어 커머스 사업이고, 팔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홈쇼핑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오픈마켓이라든지 저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게 노출시키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4년차 되던 해에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미국이랑 중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다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당시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도 거의 10%대로 성장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2011년 9월달 입학으로 이제 북경대 MBA에 합격을 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랑 비슷한 목적과 생각으로 온 지금의 제 와이프가 된 당시에 중국계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났고, 2년 넘게 교제를 하면서 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2년 넘게 교제를 하면서 진지하게 또 관계가 발전이 됐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하고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최소한 태국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방콕에 소재한 출라롱콘 대학교에 그 사스인 MBA 스쿨이 있는데, 그쪽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어플라이를 했고, 그래서 운이 좋게 오게 되어서 그게 계기였죠. 처음에 이제 태국을 오게 된 계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북경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2013년도 1월 달이었는데 북경의 그 겨울 바람과 정말 그 건조함이란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어떤 도시인데, 태국 공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따뜻한 어떤 바람이 일단 좋았고, 그리고 태국 공항에서의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 레몬그라스 냄새 같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마침 당시 이제 제 여자친구 아버지였죠. 이제 장인어른이 직접 이제 픽업을 나와주셔서 장인어른 차를 타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출라롱콘 대학교 기숙사로 이제 가는 내내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태국 생활이 시작이구나. 남은 한 학기 잘 보내면서 논문도 쓰고 태국 음식도 많이도 먹고 태국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보고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죠. 처음에는 사실 다른 일을 했었어요. 당시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시기에 태국에 그 전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LED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려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 있는 그 LED 소자, 그 반도체 베이스의 어떤 그런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여기서 조립해서 태국 전력청이나 고속도로 공사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일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던 어떤 헤드헌터에게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당시 이제 CJ 그룹이 태국에서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CJ 오쇼핑, 그리고 대한통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조직은 이제 CJ 지주사 산하에 있는 그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업 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신수종 사업 개발, 그리고 M&A 딜 소싱 관련된 일을 3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유로모니터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태국에서 도시 단위로 그런 소셜 컨텐츠,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볼륨이 굉장히 크게 폭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런 트랜잭션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보고, 미디어 커머스 사업이 앞으로는 전망이 있겠다. 그리고 태국처럼 소셜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영상 컨텐츠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태국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그런 핵심적인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 사업을 해볼 만한 팀을 찾아서 빌딩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이제 여기서 논문을 막 마치고 그 태국의 회사하고 같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태국어가 업무를 바로 시작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구성원들하고 초반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오류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회사 이제 경영진들과 어떤 그 미팅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어떤 오기였는지 이거를 그냥 정면 돌파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미팅이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이건 어떤 말이냐, 이 맥락은 어떤 것이냐.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부부관계에서 운전도 가르치다 보면은 서로 좀 어떤 이렇게 대화가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업무적인, 심지어는 이게 업무적인 일을 제가 매일 가서 물어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 맞게 선택을 한 것인가,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그때 혼자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서 오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적인 우울증인 거죠. 다음날 일어나도 또 같은 환경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날 일어나도 또 같은 사람들과 어제 서로 그렇게 소통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추억으로 생각이 나요. 그때 마침 제가 딱 그 시기에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태국은 그러니까 보통 C-섹션이라고 하는데 제왕절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병원들이 그렇게 제왕절개를 많이 권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태국 이제 산모들도 많이 그렇게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하는 편인데, 그때 간호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들어와서 출산하는 과정을 보겠냐. 당연히 들어가서 제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 또 어떻게 이 안전하게 끝날 것인지 당연히 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아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뭔가, 이런 아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딱 보고,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 내가 책임질 나의 이세가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치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감정 컨트롤도 잘하고 충돌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수술실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를 회상을 해보면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참 많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그런 고민의 끝은 항상 제 경제적인 성공을 좀 비교적 빨리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조바심?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복은 쏙 빠져 있었던 거죠. 지금은 하루하루 뭐 주어진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로나라는 이슈,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하거나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뭐 하나의 일이 10개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결과가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만족하게 살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또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계시는 그 선배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비자나 워크퍼밋 연장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그 매년마다.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 나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종이회사 돈 많이 벌겠다. 또 태국은
그러니까 그 페이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서류라든지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베이스로 이제 많이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서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서 앞으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죠. 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사시려는 생각이 있으면 다 그분들만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테고, 태국이라서 권해줄 만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사업이 목적이든 공부가 목적이든 아니면 은퇴 후 생활이 목적이든지 간에 단면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뭐 따뜻하고, 뭐 더울 땐 덥지만, 그리고 음식도 비교적 저렴하고 맛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어느 누구나 와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거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특히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가설을 먼저 세우시고, 그 검증하는 작업은 직접 오셔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 파견으로 나와서 태국 현지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런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각자 인생을 쓰시는 건데, 누구나 다 잘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실행을 하지만 잘 안 됐을 경우 아깝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다른 걸 했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귀한 시간이고 인생인데, 그런 검증하는 작업은 정말 정밀히 꼼꼼히 설계를 하셔서 검토하는 것은 아무리 정말 디테일하게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를 지금 과거에 진행해 왔던 그런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재점검하는 시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지역이나 어떤 국가만이 아닌 개인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거나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데 오히려 더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삶의 어떤 패턴들이라든지 트렌드가 변할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에 되게 좋은 쪽으로 좀 적용을 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결혼을 하게 되면 태국 같은 경우는 신솥 문화라고 있어요. 신솥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현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혼의 절차상 우리가 당신의 딸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된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의 표시인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런 신소 문화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의 소위 신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태국과의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이제 혼수라는 것을 이제 그 여자가 해오는데, 어떤 충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양쪽을 다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한국 문화와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태국 문화로서 하나의 보여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절차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다시 그것은 모두 다 이제 되돌려 주겠다.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무런 이슈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였지? 거의 한 했지.